안녕하세요. 공포학과 M교수입니다. 예전에 네이트판에 올라온 글 중에 정말 유명했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1이라는 분의 시리즈 게시글이었는데 본인이 어느 집에서 겪은 섬뜩한 경험담이었습니다. 당시 인기가 워낙 좋아서 시리즈 게시물 조회수가 도합 300만 회 정도에 달했습니다. 오늘 공포학과 ASMR 시간에는 -1님의 이야기를 가져왔는데 원래는 여자분이지만 읽는 제가 남자라 화자를 남자로 설정했고 소소하게 각색했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남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어릴 때 겪은 일을 재미삼아 꺼내보려고 합니다. 물론 재미삼아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최근에 공포영화를 보면서 제가 예전에 살았던 집 생각이 많이 나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건 어린 시절 저희 가족들과 제가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며 겨우 탈출에 성공한 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주변 사람들에게 괴담처럼 가볍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가족들과 기억을 더듬으면서 그때의 기억을 적어보겠습니다. 문제의 그 건물은 엄청 낡은 집이었지만 옛날에는 고급스러웠을 것 같은 집이었습니다. 제가 살던 층은 여관 건물 맨 위층에 저희 가족들이 살게 되었죠. 엄마 말로는 이사 올 때부터 가구가 몇 개 있었는데 텔레비전을 놓는 장식장이랑 거실 탁자, 침대, 화장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그 집의 첫인상은 햇빛이 잘 들지 않아서 벽지에 곰팡이가 많았고 바닥도 나무여서 썩은 곳도 있었습니다. 집 자체도 엄청 낡았는데 이상하게도 벌레 한 마리가 없었고 심지어 여름에는 모기도 없었습니다. 그 전에 살던 곳에서는 내 가족이 한 방에서 잤는데 그렇게 갖고 싶던 형과 제 방이 생긴 것도 기뻤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제가 10살이었고 형이 12살이었는데 처음 일주일은 아무 일 없이 잘 지나갔습니다. 지금도 형이 간직하고 있는 일기장에 보면 그 집에 들어간 지 일주일이 지난 수요일에 이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누군가 손으로 벽을 치는 소리가 들린다. 그날 밤 저도 새벽에 자다가 깼는데 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손가락으로 벽을 탁탁 치는 소리가 불규칙하게 들렸거든요.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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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처음엔 형이 일어났나 싶어서 다시 자려고 눈을 감았는데 순간적으로 얼굴이 너무나도 시원해지는 겁니다. 그때가 한여름이었는데도 원래도 그 집이 시원해서 선풍기를 끄고 잤지만 마치 누군가 얼굴에 바람을 부는 것처럼 시원한 감촉이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니 팔과 허리까지 시원해지기 시작했는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 무렵 누군가 제 어깨를 잡고 확 끌어당겼습니다. 정신이 들면서 잠에서 깼는데 제가 창문 앞에 서 있고 아빠가 저를 끌어안고 있는 겁니다. 불도 다 켜져 있고 형은 방문 앞에서 엄마 뒤에 숨어서 저를 보고 있었고요. 그 상황을 보고 있던 저는 왜 그런 상황이 된 것인지 궁금하지도 않았고 그냥 아빠가 그대로 안고 안방으로 데려가 가족들이 다 같이 한 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아마 제가 겁을 먹을까봐 아무런 말도 안 하시고 그냥 저를 데려가신 거겠죠. 몇 년이 지나고 형과 이날 있었던 이야기를 했을 때 자다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제 방에 갔더니 제가 창문 앞에서 창문을 손가락으로 탁탁 치고 있더랍니다. 저한테 왜 그러냐고 물어도 답이 없어서 더워서 그런 거냐고 창문을 조금 열어줬는데 제가 까치발을 들고 창문 밖으로 얼굴을 내밀고는 얼굴을 이리저리 돌리더랍니다. 형이 놀라서 제 팔을 잡아당겼는데 도저히 잡아당겨지지 않더래요. 얘가 왜 이러나 싶어서 가까이서 제 얼굴을 보는데 말 그대로 입이 찢어져라 웃고 있더랍니다. 형이 놀라서 소리도 못 지르고 안방으로 달려가서 부모님을 깨우고 다시 왔을 때 제가 창틀에 아슬아슬하게 수건처럼 걸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아빠가 저를 안아서 끌고 왔고 정신이 들었던 거죠. 당시 부모님은 제가 심각한 몽유병을 앓고 있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그걸 형이 일기장에 썼는데 부모님이 그런 거 쓰는 거 아니라고 지우라고 하셨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 날짜에는 탁탁 소리 외에는 다른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뒤로 저의 몽유병 증세는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그 일이 있고 일주일간 갑자기 집에서 쿵 소리가 난다거나 물소리가 들리는 정도의 일은 있었지만 집이 낡아서 그런가 보다 할 수준이었죠. 하지만 바로 그 이후부터 이상한 일들이 연달아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날이 어두워지는 노을이 질 때쯤 아빠는 가게에 계셨고 형은 친구랑 놀러 나가고 엄마랑 저만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당시 엄마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저는 바닥에 앉아 있었는데 바로 밑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죠.
엄마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밑에 층에서 뭘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대답하셨습니다. 하지만 5분 뒤 다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이제는 그 소리가 밑에 층이 아니라 거실 탁자 밑에서 들린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계속 이 아래에서 소리가 들린다고 말했지만 엄마는 그냥 소파 위로 올라오는 게 낫지 않겠냐고 하셨죠. 하지만 이때부터는 저도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엄마 말로는 소파 위로 올라오라고 했지만 제가 탁자에 앉아서 꼼짝도 안 하더랍니다. 제가 삐져서 그런가 보다 싶어서 제 이름을 부르며 팔을 잡았는데 그 순간 제 팔을 통해서 쿵 하는 느낌이 전해지더랍니다. 발에는 전해지지 않는 진동이 제 팔을 통해서만 전해지더래요. 얼마나 당황하셨는지 혹시라도 탁자 밑에 짐승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엉뚱한 생각이 들 정도였답니다. 탁자 밑을 봐야겠다는 생각에 밑을 봤는데 이 탁자가 낮고 밑에 공간이 10cm도 되지 않아서 제대로 보이지도 않거든요. 탁자를 손에 댄 채로 고개를 숙여서 탁자 밑을 봤는데 뭔가 검은 물체가 왔다 갔다 거리면서 이내 손에 쿵 하는 진동이 전해지더랍니다. 놀라서 소리를 지르며 저를 붙잡고 TV 쪽으로 피했는데 탁자 밑에서 그 검은 물체가 갑자기 튀어나왔답니다. 미친 사람처럼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안방으로 도망쳤다가 막대기를 들고서 거실 곳곳을 뒤졌는데 끝내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죠. 아빠가 돌아왔을 때도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집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역시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이 지났을 때 정말로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희 집 구조는 안방, 작은 방, 그리고 너무 작아서 창고로 쓰는 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고는 별로 쓸 일이 없어서 가족 앨범이나 예전에 갖고 놀던 장난감 정도만 넣어두었습니다. 창고 안에 있는 창문도 작아서 벽에 곰팡이도 많았고 화장실 옆이라 그런지 냄새가 나서 형과 저는 잘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날은 다같이 거실에 앉아 있었는데 부모님 두 분이 한참을 이야기하시다가 아빠가 큰일을 보러 화장실에 가셨습니다. 저와 형은 옆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화장실 안에서 아빠가 밤에 그렇게 크게 웃으면 안 되지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엄마는 잘못 들으신 건지 뭐라고 했냐고 되물으셨고 저와 형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때 물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고 화장실 문을 닫고 나온 아빠는 아 거참 생전 그 방에 안 들어가더니 왜 그래? 라고 하면서 창고로 들어가셨죠. 우리한테 눈길 하나 안 주고는 곧바로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형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아빠 그거 우리 아니에요 라고 소리를 지르며 미친 사람처럼 문에 매달리더군요. 하지만 문을 안에서 잠갔는지 문은 열리지 않았고 형이 울면서 난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못 들었지만 형과 저는 아빠가 하는 말을 들었고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있었다는 걸 잘 알았기에 아빠가 들은 소리가 이상하다는 걸 감지했던 겁니다. 형이 울고불고 난리를 치니까 당황해서 가만히 있던 엄마가 문으로 가서 문에 귀도 대보고 아빠를 한참이나 불렀습니다. 이내 문이 열리고 아빠가 나오셨는데 그대로 소파에 앉아서는 얼빠진 얼굴로 한참을 가만히 계시더군요. 엄마는 울고 있는 형을 안고는 아빠한테 뭐하러 거기 들어가서 문을 잠갔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빠가 오늘은 아무래도 나가서 자야겠다 며 저희한테 당장 나가자고 하시는 겁니다. 엄마도 이틀 전에 겪은 탁자일 때문에 곧바로 지갑만 챙겨서 우리를 끌고 나가셨습니다. 집 밖으로 나와서 아빠가 가족들을 세워두고 형한테 대체 뭘 본 거냐고 물었습니다. 형은 울면서 저와 같이 들었던 아빠의 목소리와 방금 전 아빠가 했던 행동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족 전부가 마치 경주라도 하듯 집으로부터 도망쳐 근처 찜질방으로 향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화장실에 앉아있는데 우리가 떠드는 소리가 너무나도 커서 나가면 혼내주겠다고 생각했는데 방에 들어간 기억은 전혀 없다고 하십니다. 정신 차려보니 형이 우는 소리와 엄마가 밖에서 말하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소파에 앉았을 때도 발이 돌덩이처럼 무겁고 분명 애들은 내 앞에 있는데 창고방에서는 계속해서 애들 목소리가 들려서 뭔가에 홀린 것 같았답니다. 그리고 웃음소리가 멈췄을 때 겨우 집에서 나가자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날부터 아빠가 이사를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다는데 당장 갈 만한 곳도 없어서 옮길 수는 없었대요. 아무튼 그날 가족이 찜질방에서 하룻밤을 지새우고 나왔는데 뭔가 이상한 것 같아서 부모님이 건물에 같이 있던 여관 주인 아줌마를 만나러 갔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을 모두 설명했는데 주인 아줌마는 이 집이 자기 소유가 아니고 시어머니 것이라고 하고는 할머니를 데려왔답니다.
부모님도 처음 그 할머니를 보게 된 건데 첫눈에 보기에도 얼굴에 심술이 가득 차 있는 게 보일 정도로 인상이 안 좋으셨답니다. 아빠가 조심스럽게 그간 있었던 일을 꺼냈는데 대번에 말을 자르고는 요즘 세상에 무슨 귀신이 있냐고 윽박을 질렀죠. 도저히 못 살겠으니 집을 빼달라고 했더니 무슨 미신 타령을 하냐며 정 그러면 자기가 무당이라도 알아봐 주겠다고 비꼬듯이 말하더랍니다. 집주인이 그렇게 말하고 당장 보증금도 못 받고 나올 수도 없는 노릇이니 아무 성과 없이 그냥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저는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려니 진짜 지옥에 끌려가는 느낌이었죠. 처음 이 집에 왔을 때의 느낌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이 집에서 못 자겠다고 이사를 가자고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예전처럼 안방에서 네 식구가 같이 자게 되었는데 이상하게도 그러고 나니 이상한 일들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열흘 정도가 지났을 때 잠을 자고 있는데 그날따라 너무 더운 겁니다. 그래서 방문을 열었는데 새까만 거실이 보이고 정말로 무서웠습니다. 다시 잠도 제대로 못 들면서 눈만 감고 있었는데 대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엄마의 목소리인 것 같아서 엄마를 부르며 엄마 쪽을 보니 엄마가 뒤돌아 누워있더군요. 그러다 무심결에 방문을 봤는데 화장대 위에 웬 사람이 올라가서는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들었던 대화 소리는 그 사람이 입에서 내는 소리였습니다. 당시 엄마가 쓰던 화장대는 바닥에 앉아 쓰는 식이어서 정확하게 그 사람의 하체가 보였습니다. 도저히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눈을 질끈 감았는데 계속해서 기괴한 소리가 났고 꼭 안방 이곳저곳을 방방 뛰고 있는 것 같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 한참을 그 소리를 듣고 있는데 어느 순간 눈을 떠보니 형은 방 안에 없고 부모님 둘 다 방문 쪽에서 웅크리고 자고 계시더군요. 이게 무슨 일인가 보고 있는데 곧바로 엄마가 일어나시면서 마치 TV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것처럼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 소리에 아빠도 일어나서 엄마한테 왜 그러냐고 물었는데 아빠도 표정이 싹 굳었습니다. 화장대에 있던 엄마 화장품이랑 다른 물건들이 죄다 바닥으로 떨어져 있었거든요. 아빠가 말하길 밤새 가위에 눌렸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다고 하시고요. 그러다 형이 방에 안 보이니까 어디 있는지 찾으려고 나왔는데 화장실, 창고, 작은 방, 거실을 다 뒤져봐도 형이 없는 겁니다. 부모님도 같이 찾았는데 작은 방 옷장 안에서 우는 소리가 들렸죠. 옷장 문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형이 있었습니다. 놀라서 엄마가 형을 끄집어냈는데 밤새 울었는지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고 왜 그러냐고 물어도 대답은 안 하고 밖에 나가자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엄마도 알겠다고 형을 달래면서 옷만 갈아입고 나가자고 했는데 형은 지금 당장 나가야 된다며 생떼를 쓰며 현관으로 뛰어갔습니다. 결국 학교에 애가 아프다고 결석 처리를 하고는 저만 학교에 갔는데 집으로 오니까 형이 어린애처럼 엄마 옆에 착 달라붙어 있더군요. 초등학교 5학년인 형은 화장실을 혼자 가지 못해서 거의 한 달 동안은 아빠랑 같이 화장실에 들어갔고 다들 시체처럼 아무 말도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다 가족끼리 외식을 나가는 날이었는데 기분도 전환할 겸 고기를 먹고 집에 가려니 형이 부모님한테 제발 집에 안 가면 안 되겠냐고 말하더군요. 그때까지도 형은 옷장 안에 들어간 이유를 말하지 않았는데 부모님도 형한테 그때 있었던 일을 말해야 안 가든지 하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 형한테 있었던 일을 듣게 되었죠. 간밤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화장대 옆에 키가 큰 여자가 하얀 천을 둘러매고는 춤을 추면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내뱉고 있더랍니다. 너무 무서워서 소리도 못 지르고 꺽꺽대면서 화장실 앞에서 울고 있는데 화장대에서 폴짝 뛰어내리더니 춤추던 모습 그대로 형한테 빠르게 다가오더랍니다. 안방으로 가면 잡힐 것 같으니 작은 방에 들어가 옷장 안으로 숨어 들어갔던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옷장 안에 있으니까 밖에서 그 사람이 엄마, 아빠 제 목소리를 흉내내며 너 죽어, 이리 나와, 죽는다? 이러더래요. 소리도 못 내고 밤새 울면서 그 안에 있었던 거였죠. 결국 외식 후에 집으로 안 가고 저와 형은 제일 가깝게 살던 고모 할머니 댁에 잠시 맡겨졌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다음날 그 집과 단판을 짓겠다는 생각으로 외할머니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외할머니는 절에 다니셨고 가끔 용한 무당도 찾으셨는데 전화를 걸자마자 웬일로 외할머니께서 곧바로 전화를 받으시더래요. 평소 같으면 외할머니께서 귀가 어두우시고 전화 벨소리가 작아서 전화를 못 받으시거나 한참이 있어야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웬일로 이렇게 빨리 받으셨냐고 여쭈어보니 꿈 이야기를 대뜸 하시더랍니다.
요 며칠 전부터 계속 같은 꿈을 꾸는데 돌아가신 외할아버지께서 꿈에 나와서는 액자를 거꾸로 뒤집고 계속 외할머니를 쫓아오더랍니다. 매일 밤 꿈에서 도망을 치는데 이 영감이 내 영정사진을 들고 쫓아오나 싶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는 도망치지 않고 왜 그러냐고 소리를 질렀더니 외할아버지께서는 말없이 액자를 똑바로 돌리고는 할머니께 주시더래요. 그리고 액자를 가만히 들여다보니 그 안에 저희 가족이 있었다는 겁니다. 더 소름 끼치는 건 사진 속에 우리 가족만 있는 게 아니라 흰옷을 입은 여자가 옆에 서 있더랍니다. 잠에서 깨어나서 아무리 기억을 하려고 해도 도통 그 여자 얼굴이 기억나지 않으시더래요. 온종일 걱정하면서 엄마가 전화하기를 기다렸는데 바로 전화가 왔던 거였죠. 직접 전화를 걸지 않으셨던 이유는 괜히 나쁜 꿈을 꾸고 전화를 하면 재수없다고 생각하셨고요. 사진 속 그 여자가 붙어있는 걸 보니 이사를 간다고 해도 떨어질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일단 애들은 맡겨놓고 당장 내일 집으로 오라고 말씀하셨죠. 그 길로 고모 할머니 댁에 저희를 맡겨놓고 2시간 거리인 외할머니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외할머니 손에 이끌려 용한무당이라고 하는 분을 찾아갔는데 들어갔더니 40대 여자로 보이고 결혼도 안 한 처녀 무당이 있더랍니다. 무당 옷을 입은 것도 아니었고 그냥 평범한 사복을 입고 넉살 좋게 웃으며 부모님을 맞아주더래요. 그리고 앉자마자 하는 말을 듣고는 아무 말도 못했답니다. 그렇게 걱정되는데 왜 안 데리고 오셨어요? 작은 애는 몰라도 큰 애는 데려와야 되는데. 부모님은 지금도 그때의 기억을 생생하게 말씀하십니다. 굳이 말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겪었던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줄줄이 읊더랍니다. 엄청 구체적이진 않아도 둘째는 한번 죽을 뻔했고 아줌마도 놀랐겠다. 아저씨도 홀렸던 것 같고 첫째는 지독했을 거라고 대충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반문하니까 그 집에 있던 귀신 하나가 엄마 옆에 붙어서 다 이야기해준다고 하더랍니다. 그 집에 귀신이 여럿인데 아주 악질인 귀신 하나가 그러는 거라고 하더니 그건 장난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죠. 간혹 들리는 쿵쿵 소리나 물 흐르는 소리는 엄마한테 붙어있는 귀신이 하는 거라고 말입니다. 첫째를 데려와야 되는데 안 데려왔으니 본인이 직접 보러 가겠다며 그 집에 있었던 일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하라고 말하더랍니다. 그래서 구구절절 이야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당이 사색이 되더니 애들 맡긴 곳에 당장 전화해보라고 대뜸 소리를 치더래요. 그날 형이 엄청 아팠거든요. 머리도 아프다고 하면서 하루 종일 토를 했는데 그 바람에 고모 할머니가 병원에 데려갔는데 병원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았고요. 근데 다시 집으로 돌아오면 또 토를 하고 잠도 못 자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전화통화로 그 이야기를 듣고 당장 가겠다고 했는데 무당 아줌마도 부모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집으로 오는 길에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왔는데 애들한테 문제 있을 거라는 건 어떻게 알았냐고 했더니 엄마한테 붙어있는 귀신이 갑자기 낄낄 웃으면서 그렇게 좋아하더랍니다. 그걸 보고는 애들한테 무슨 일이 있을 것 같다고 짐작했던 거였죠. 그렇게 저희한테 오셨을 때 무당 아줌마는 무작정 형에게 달려가 울면서 형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는데 고모 할머니도 생전 처음 보는 여자가 형을 보고 울고 있으니 멍하니 보고 있었고 아빠는 자고 있던 저를 깨워서 집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차에서 무당 아줌마를 처음 봤을 때는 당연히 무당인 줄도 몰랐습니다. 그냥 부모님 아시는 분인가 보다 싶었는데 집에 도착하니 온화한 모습은 어디 가고 무표정으로 집 안에 제일 먼저 들어가셨습니다. 집 안에서도 특별한 행동을 하신 건 아니었는데 이 방 저 방을 돌아다니시다가 유독 창고방과 안방에 있는 화장대 앞에서 한참을 보고만 있더군요. 그리고 작은 방으로 가서 장롱에 붙어있는 부적을 찾아내서는 그걸 바로 떼버렸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장롱에 부적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리고는 새로운 부적을 다시 장롱에 붙였는데 여기서 진짜 놀랐던 게 형한테 앞으로 숨고 싶으면 저번처럼 여기 숨으면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방에서 나와서 거실 탁자를 당장 버리라고 하셨고 화장대 맨 밑에 있는 서랍 깊숙이 부적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부적의 위치를 물어보면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하셨죠. 당시만 해도 그게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창고방에도 부적을 붙였는데 되도록이면 이 방은 들어가지 말라고도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진짜 앞권은 TV 장식장입니다. TV를 받치고 있던 장식장을 떼라고 하셨는데 낑낑대며 밀어냈더니 장식장 뒤에 사람 머리카락이 한 움큼 있는 겁니다. 저희도 놀랐지만
무당 아줌마가 그걸 보고는 엄청 놀라서 질겁을 하시더군요. 당장 그거 썰어서 없애버리라고 하셨는데 쓸다 보니 그 밑에 진득진득한 게 묻어 있었습니다. 냄새도 고약했는데 액체가 굳은 것 같은 게 있었는데도 벌레 하나가 없었습니다. 무당 아줌마는 손수 화장실에 가서 걸레를 빨아가지고는 그 액체를 모두 닦았습니다. 닦으면서도 계속 독한 집이야, 독한 집, 이 말을 반복하셨습니다. 그걸 싹 치우고 하시는 말이 굳어있는 게 뱀술인데 사람 머리카락이랑 같이 있는 거라고 하셨죠.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끝나고 당분간 자기가 한 말은 잘 지켜야 되고 몇 달 뒤에 구타러 다시 올 거니까 그때까지만 잘 버티고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무당 아줌마가 다녀간 이후 집안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TV도 바닥에 있었고 소파 앞은 휑했으며 보통 알고 있던 집이 아니었죠. 하지만 우리 모두는 행복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날 이후로 아무런 일이 없었거든요. 며칠 전만 해도 무섭다는 말을 달고 살던 식구들이 이제는 그런 말을 아예 안 꺼냈습니다. 물론 조금 이상한 일은 있었습니다. 자다 깨면 바닥을 쓸고 다니는 것 같은 소리가 종종 들렸거든요. 다른 가족들은 별 말을 안 해서 저만 잠결에 들은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렇게 한 달 정도가 지나고 날씨가 쌀쌀해질 때 학교에 다녀오니 집에 집주인 할머니가 와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집에서 구슬해도 되냐고 물었더니 집에 찾아왔던 거였죠. 그런데 오자마자 다짜고짜 동네 시끄럽게 왜 구슬하냐고 곧 철거될 거라 전세계약도 얼마 안 남았는데 하지 말라고 말하더군요. 한참을 신랑이 하다가 아빠가 홧김에 그럼 오늘 하루 이 집에서 주무셔보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진짜로 주인 할머니가 그날 집에서 주무셨는데 저녁을 먹다가 저랑 형이랑 어색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녁을 먹다 말고 할머니께서 창고를 가리키며 저 방은 어떻게 쓰고 있냐고 묻는 겁니다. 그리고는 벌컥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붙어있는 부적을 보고는 대체 왜 이런 걸 여기에 붙여놓는 거냐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작은 방이 아닌 창고에서 주무시겠다며 떼를 쓰셨고 부모님이 아무리 말려도 고집을 꺾지 않고 창고에서 주무셨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들리는 소리에 엄마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창고방에서 고래고래 소리치는 할머니의 목소리 때문이었죠.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어딨어? 죽는다! 진짜 죽는다! 라고 말하면서 뭘 집어던지는 건지 쿵쿵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내 아빠도 일어나서는 창고문을 열었는데 갑자기 방 안에서 할머니가 튀어나오면서 엄마가 놀라 소리를 지르고 그 바람에 제가 깨어났습니다. 할머니는 소리를 지르며 창고방 문지방을 향해 달려들었고 아빠는 엄마한테 빨리 여관집 불러오라고 다급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계속 창고방에 있는 문지방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요즘 아파트에는 없지만 문 아래에 있는 문지방을 향해서 계속 소리 지르고 미친듯이 손을 휘저으니 아빠가 할머니를 말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할머니가 파낸 문지방에서 부적이 나왔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무당 아줌마가 저희 몰래 그 안쪽에 부적 하나를 넣어둔 거였죠. 노인네가 보통 힘이 아니라며 아빠도 쩔쩔매는 모습이 아직도 훤합니다. 할머니를 겨우 방 밖으로 떼어냈더니 예전에 아빠가 그랬던 것처럼 아무 일 없다는 듯 소파로 가서 눕더랍니다. 주인집 아저씨가 와서 왜 저러시는 거냐고 했지만 다들 아무 말도 못했고 할머니를 부축해서 원래의 집으로 모셔갔습니다. 그 일이 있는 동안 저는 다시 방에 와서 형 옆에 누워서 잠에 들었죠. 그런데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에 노란 한복을 입은 아저씨가 나와서 제 이름을 부르며 이리로 와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거부감이 하나도 들지 않아서 아저씨한테 가까이 갔죠. 그랬더니 아저씨가 갑자기 일어나! 하고 호통을 치는데 그 소리가 귀 바로 옆에서 천둥이 치듯이 크게 들렸습니다. 무섭다기보다 많이 놀라서 벌떡 일어났는데 꿈에서 봤던 아저씨의 얼굴이 너무나도 생생했습니다. 방은 깜깜하고 조용한데 방문은 살짝 열려있고 밖에서 어른들 소리가 들리는데 왠지 거실에 나가기보다 형을 깨워야겠다 싶어서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랬더니 형도 깜짝 놀란 사람처럼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형은 뭘 생각하는지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었는데 이내 부모님이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저희가 멀뚱멀뚱 앉아있는 걸 보고는 무슨 꿈이라도 꿨냐고 물으셨는데 형은 어떤 아저씨가 나더러 일어나라고 해서 잠에서 깼다고 말하더군요. 둘이 동시에 같은 꿈을 꾸고 있던 겁니다. 하지만 형의 꿈은 제가 꾼 것과는 약간 달랐습니다. 꿈속에서 부모님과 제가 방 안에서 뭔가를 찾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뭘 찾고 있는 거냐고 물었는데 엄마가 말하길 밖에 무당 아줌마가 오셨는데 부적을 가져오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너 어디 있는지 기억하냐고 물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하더래요. 분명 무당 아줌마가 몇 번이나 이야기한 걸 왜 위치를 모른다고 하는지 물어보니까요. 게다가 옆에 있던 저는 빠른 속도로 바닥을 기어다니며 장롱 밑을 보고 다니는 게 너무나도 무섭더랍니다. 결정적으로 부모님은 절대 야라고 부르지 않고 이름을 부르셨는데 꿈에서는 야야거리면서 말하니 뭔가 괴리감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무당 아줌마를 보려고 나가려고 하니까 거실에 예전에 봤던 그 하얀 옷을 입은 산발 여자가 서 있더랍니다. 저번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얼굴을 정확하게 봤는데 얼굴이 마치 뱀처럼 비늘로 뒤덮여 있고 입도 찢어져 있고 뱀처럼 혀를 내밀고 있었죠. 그리고 방으로 못 들어오는지 방 앞에서 쩔쩔매고 있더랍니다. 아무리 못 들어온다고 해도 그 모습이 너무나도 무서워서 뒷걸음질을 치는데 제가 봤던 노란 옷을 입은 아저씨가 천둥같은 목소리로 그 여자에게 가라고 소리를 치더랍니다. 결국 그날도 가족 모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고 다음날 외할머니께 이야기했더니 분명 외할아버지일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리고 저희가 학교에 갔을 때 아빠는 새벽에 실려갔던 주인집 할머니를 보러 갔는데 이미 꼭두새벽에 도망치듯 어디론가 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문제는 그렇게 당하고도 끝까지 저희가 이사가는 걸 방해하고 막으셨습니다. 곧 철거될 건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굿하는 건 허락해줬다는 겁니다. 하지만 구슬하고 싶다고 해서 바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며칠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 몸이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쉽게 피로해지거나 밤마다 쓱쓱 쓰는 것 같은 소리에 잠에서 깨고 황달이 온 것처럼 얼굴도 누렇게 떴습니다. 병원에 갔지만 스트레스로 인해서 피로가 누적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심할 경우에는 밤에 10번도 넘게 깬 적도 있었고 코피도 자주 쏟고 뭘 먹어도 항상 체해서 골골대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제가 가장 아팠던 날이었습니다. 엄마가 항상 옆에서 저를 돌보셨는데 12시가 넘어가니 엄마도 너무나도 졸립더랍니다. 이를 악물고 버티고 있는데 12시 30분쯤 되니까 제가 갑자기 엎드려 눕더니 마치 절을 하는 것처럼 한참을 몸을 웅크리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배가 아파서 그러냐고 물었지만 대답도 안 하더래요. 엄마가 저를 일으키려고 몸을 들었는데 그때만 해도 제 몸무게가 너무 가벼워서 엄마도 저를 번쩍 들 수 있을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들려고 해도 제가 들리지도 않고 10분 동안 씨름을 했답니다. 결국 저를 들지도 못했는데 이내 제가 조금씩 움직이더니 땅에 머리를 쳐박고 절하는 자세 그대로 방을 기어다니기 시작하더랍니다. 심지어 손톱이 바닥에 스쳐서 쓱쓱 소리가 났는데 엄마도 너무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만 있었죠. 다음날이 되자 곧바로 무당 아줌마에게 전화를 해서 간밤에 겪은 걸 이야기했더니 곧바로 저희 집으로 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무당 아줌마가 오셨는데 오늘 밤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요령을 알려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겐 절대 말하지 말고 12시가 되면 화장대 서랍에 숨겨둔 부적을 오른손에 쥐고 방문을 등지고 앉아서 절대 4시까지 잠들면 안 되고 소리도 내지 말고 버티라고 하시더군요. 그날 밤 무당 아줌마의 말대로 12시가 되자 엄마는 화장대에 있는 부적을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등지고 앉아있는데 미친듯이 잠이 쏟아지더랍니다. 입 안쪽에 있는 살을 깨물어가며 참고 있는데 또다시 제가 그 자세를 취하고는 이리저리 움직이더랍니다. 그 광경을 보는데도 졸음은 쏟아졌고 겨우겨우 버텨서 드디어 새벽 4시가 되었습니다. 4시가 되자마자 부적을 다시 숨겨두고 잠에 들었는데 다음날 무당 아줌마가 외할머니와 함께 집으로 오셨습니다. 이상하게도 무당 아줌마 손에 갈치가 한가득 들려 있었는데 오늘 저녁은 이거로 먹으면 된다고 하시면서 엄마에게 건네셨죠. 다같이 저녁을 먹고 거실에 앉아있는데 대뜸 무당 아줌마가 상냥한 목소리로 혹시 미미라는 고양이 기억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뭐에 맞은 것처럼 당황하셨습니다. 미미는 엄마가 중학생이었을 때 키웠던 고양인데 거의 죽어가는 걸 주워와서 허락을 받고 키웠던 고양이였죠. 하지만 원래가 길고양이였기 때문에 집에 잘 있지도 않았고 밖에 돌아다니다가 엄마가 학교에서 오는 시간만 되면 대문에 앉아 있었답니다. 다른 사람은 안 되고 꼭 엄마가 주는 밥만 먹었다는데 장마철에 비가 한참 왔을 때부터 더 이상 집에 오지 않았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미미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무당 아줌마는 뭐가 그리도 기쁜지 박수까지 치면서 엄청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가족들 하나하나 돌아가며 안부를 물으시기도 했죠. 근데 그 고양이가 지금 제 옆에 있다고 저를 지켜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화장대에 있던 부적이 자결통을 느끼게 하는 부적인데 귀신이 계속 들어오려고 하면 고통을 느끼고 그게 지속되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미미라는 고양이가 그걸 느끼면서도 제 옆에서 가족들을 지켜주고 있었다고 말했죠.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무당 아줌마가 고양이 영혼을 달래서 내보내려고 해도 끝까지 방에서 버티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고양이가 가족을 지켜줄 정도는 아니었고 결국 산 사람에게 붙어있으면 그 사람만 피해를 입는다는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내내 엄마는 옆에서 울고 계셨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고양이도 버틸 수 없었기 때문에 보내줘야 된다고 말하면서 구실하기보다는 간단한 제사를 지냈고 그 상에 갈치를 올렸습니다. 제사가 끝나자마자 무당 아줌마는 집으로 돌아가셨죠. 당장이라도 구슬해줬으면 했지만 아무리 이유를 물어도 지금은 구슬 못하고 몇 달이 지나서야 가능하다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출발하시기 전에 형에게 당부하신 말도 있었는데 꿈에 뭐가 나와서 말을 걸면 절대로 대답하지 말고 만약 대답하게 되면 4번 이상 대답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무당 아줌마의 말대로 약 3개월 동안 형이 이상한 꿈들을 꿨는데 형의 일기장에 적혀있는 걸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어디 아파서 왔냐고 묻는 꿈, 길을 잃어버려서 경찰서에 가서 경찰한테 이름을 질문받는 꿈, 엄마가 화내시면서 뭘 잘못했는지 말할 때까지 때리는 꿈, 심지어 퀴즈쇼에 나가는 꿈까지. 그게 무당 아줌마가 말하신 질문인지는 몰라도 평소와는 다른 이상한 꿈들이었죠. 그리고 3개월이 지났을 때 무당 아줌마가 연락도 없이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오밤중에 젊은 여자 한 분과 같이 오셨는데 이번에는 사복이 아닌 무당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가족들 모두 다른 곳에서 자고 오라는 말을 하시더군요. 집에서 향냄새가 빠지는 날이 되면 집에 들어올 수 있고 그때부터는 더 이상 귀신이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말도 하셨습니다. 굿이 끝나고 정말로 거짓말처럼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살해를 하고 싶다고 말씀드려도 외할머니께 은혜를 입은 게 있으시다며 끝까지 돈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집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죠. 이때쯤 부모님이 소문을 들은 게 있었는데 저희가 오기 전에 이 집에 살았던 부부가 있었답니다. 평소에도 산 타는 걸 좋아했는데 산에 가면 뱀을 잡아다가 산채로 술을 담그고 그걸 모으는 게 취미였다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소문이긴 했지만 무당 아줌마가 말한 것과 저희가 본 여자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아다리가 맞았습니다. 지금은 저나 형이나 가족들은 모두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집은 예정대로 허물어졌고 아스팔트 길이 되었는데 다시 가볼 생각은 절대 없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굉장히 길었지만 보는 내내 참 재밌으면서도 이런 일이 실제로 있구나 할 정도로 많이 놀랐습니다. 뱀술을 그렇게 만들어냈으니 뱀귀신이 집에 안 나타나는 게 이상할 정도네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공포학과의 수강 신청 부탁드립니다. 공포학과 M교수였습니다.